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BNX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자, 저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지금 A로 지금 뭐예요? A에다가 너비 주고 뭐예요? 얘를 이제 레이아웃의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A한테 지금 과한 거 요구하신 거예요. A는 뭐다? 단순히 이 텍스트를 감싸는 역할만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A한테 레이아웃 역할도 맡기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걸 천천히 바꾸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는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니까 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잘 보세요. 요거 지울 거예요. 요거 지우고서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섹션 7개. 근데 여러분 섹션 7개 말고 여기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섹션 더하기 div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죠? 섹션 하나랑 div 몇 개? 3개.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랑 전부 다 해가지고 3개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요거 아시겠나요? 곱하기가 세요? 더하기가 세요? 곱하기가 세죠? 하지만 소가로 치면은 얘가 먼저 되잖아요. 그럼 뭐다? 이런 녀석들이 3개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섹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 지금 노가다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나요? 섹션 다음에 섹션의 동생으로 뭐가 들어가요? 텍스트 이게 들어가죠. 그런 녀석을 몇 개? 7개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야 돼요? 그 앞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 앞에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그럼 뭐다?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요? 이런 거 7개 나오고. 그러면은 한 방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든 다음에 섹션 안에 뭐 만들어야 되죠? A를 만들어야 되죠. 네,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원래 누구의 동생이었죠? 섹션의 동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꺽쇠하니까 얘가 누구의 동생으로 들어가요? 얘가 A의 동생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의도랑은 안 맞게 잘 들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전 다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묶을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지? 그럼 됐습니다. 됐죠? 자, 다른 거 이제 이거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메뉴 아이템 이렇게 탭 하면 한 번에 만들었어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다 싶으면 이거 노가다로 만드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일단 다시 다 없애고. 자, 잘 보시면은 지금 어차피 모든 A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런 게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기존 소스 코드를 보세요. 자, div 안에 있는 A에다가 뭐예요? 컬러 바꾸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끄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내비 안에 들어있는 A에 어떻게 해요? 컬러 바꾸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끄고. 이거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A 쓸 때마다 이걸 해야겠죠. 그쵸? 그럴 바에 어떻게 한다? 다 지우고 모든 A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A를 평범하게 바꾼다고 해서 A의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지금은 그냥 가볍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할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div A는 뭐다? 폰트 사이즈 뭐예요? 4rem. 네, 폰트 웨이트 뭐다? 볼드. 레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0.3 rem. 자, 됐죠? 그 다음에 얘 가운데 정리를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이렇게 하다가 오해한되지 하는 분은 맨날 계속 반사적으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얘가 여기도 좁은데 여기 갈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으면 얘를 칠하세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죠? div한테 쳐야 되죠. 자, 그러면은 로고는 끝. 자, 여기서 어려워요. 여기서. 자, 이제부터 여기 잘 구해보시면 내비 밑에 섹션 밑에 A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내비의 자식인 섹션 몇 개예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색깔 칠하세요. 7개 나왔죠? 자, 우리 의도대로 옆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한 줄에 하나씩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섹션의 디스플레이는 뭐란 뜻이에요? 블럭이란 뜻이겠죠. 그러면은 옆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스플레이를 그렇죠,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너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비를 130 픽셀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저는 자 내비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줄 거예요. 볼드.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두껍게 됐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센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를 눈치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비의 폰트 웨이트 볼드라는 건 뭐예요? 내비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두께를 두껍게 바꿔라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도 두꺼워졌네요. 이해되시나요? 저 지금 분명히 누구한테 줬어요? 얘한테 줬죠. 그러면 얘의 텍스트인 얘만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바뀌었다? 얘도 바뀌었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뭐다? 얘가 얘를 따라했고 얘가 얘를 따라한다. 그러니까 일부 특성은 자식이 부모를 따라합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원래 내비한테만 주면은 얘만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얘까지 전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잘 보세요. 자, 제가 텍스처 라인 센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정렬돼야 되죠? 얘랑 정렬돼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상관없는 A 안쪽에서도 지금 뭐예요? 섹션 안쪽에서도 지금 정렬이 일어났죠. 보세요. 이 빨간색은 섹션 안쪽인데 제가 조금 내비에다가 텍스처 라인 센터 줬다고 해서 원래 여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주면 안 되는데 같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 텍스처 라인 센터를 주면은 얘도 텍스처 라인 센터가 되고 얘도 텍스처 라인 센터가 돼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게 있어요. 네. 텍스처 라인 센터만 그렇게 좀 전파가 됩니다. 그건 막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요 색깔을 칠할게요. 내비 섹션. 여러분, 섹션이 버튼이에요, A가 버튼이에요? 결국 A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요걸 눌러요. 자, 클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제로 제가 A는 블루라고 칠했잖아요. 블루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왜 이런 여백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배경색을 빼면은, 배경색 빼볼게요. 배경색을 빼면은 고객은 되게 잘 만들었네 하고서 이거 누를 거 아니에요. 나 첫 번째 페이지로 그냥 요거 클릭해야지 라고 하면서 클릭을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제로 요걸 쳐놨기 때문에 얘는 순진한 이 사용자는 여기가 버튼이라 생각하고 막 누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배경색을 칠해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버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잔뜩 움츠려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여백은 필요한 여백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여백이에요? 사용자의 오해를 낳는 불필요한 여백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A가 지금 작은데 자기 부모인 얘는 뭐예요?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방법, 부모의 크기를 줄인다. 해볼게요. 120, 110, 105, 102, 100, 101 이러면 되죠. 근데 이러면 뭐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키웠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키우면 뭐가 생겨요? 또 이런 구멍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넣어주면 되겠죠. 자, 아주 좋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 부모가 너비가 130이니까 그럼 얘의 너비도 뭐가 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정확해요. 130. 자, 근데 130 했는데 왜 안 되죠? 너비를 줬는데 왜 안 돼요? 자, A의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인라인.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은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고요? A 디스플레이 인라인에는 너비가 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변하는 건 없어요. 너비가 먹는다는 거 말고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디자인 팀장의 요구에 따라서 야 이거 너무 이거 너비가 적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너비를 늘려볼게요. 너비를 130에서 150으로 늘렸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또 유격이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늘려줄 때 잊지 않고 뭐도 해줘야 된다? 자식도 같이 늘려줘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최선일까요? 언젠가는 뭐다? 이거 바꾸다가 이걸 빼먹고 사이트 적용하고 고객한테 전화 와요. 클릭했는데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얘를 늘리면은 자식이 따라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 배웠죠. A를 어떻게 바꾸면은 그렇게 될까요? 다시 한번. 부모가 지금 170으로 늘어났을 때 자식도 같이 그렇게 늘어나게 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배웠는데. 제가 이 너비를 빼볼게요. 인라인 블럭은 어떻게 된다? 너비가 최소화되죠. 그럼 이걸 블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블럭은 뭐다? 자기 부모가 나에게 준 역할을 공간을 어떻게 돼요? 최대한으로 사용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원래 설명이 좀 오래 길어지면 힘든데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div 쓰고서 1, 2, 3 써볼게요. 그 다음에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이 div는 자기 부모인 부모가 보이지 않지만 부모가 정해진 공간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용하죠. 자,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섹션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를 줬어요. 블루.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을 할게요. 그러면은 부모인 지금 뭐예요? 부모인 div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지금 최대한 옆으로 넓어졌죠. 그 다음에 자식인 인라인 블럭은 어때요? 자식인 섹션은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너비가 최소한이 됐죠. 최소한이.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부모의 너비를 300픽셀로 해볼게요. 그럼 그때 얘도 같이 300으로 같이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다시 뭘로 바꿔줘요? 블럭으로 바꿔주면 뭐다?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는 부모가 나에게 허락해준 공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왔죠? 뭐야, 이미 한 건가? 그쵸? 이거를 블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다? 나중에 이거 너비 좀 너무 넓어요. 그럼 좀 줄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게 얘도 탄력적으로 변하고 다시 늘릴 때도 어때요? 항상 얘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블럭이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여기다 마우스 올렸을 때 뭐 하면 돼요? 색깔 바뀌면 되죠? 자, 해볼게요. 뭐야 이거? 자, 그쵸. 그러면 뭐예요? A에 마우스 올렸을 때만 레드가 볼까 하니까 이렇게 하죠.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다? 내비의 자식인 섹션에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섹션에 마우스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섹션이랑 지금 A랑 지금 똑같은 크기로 있으니까 그거의 자식인 A의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div를 제가 5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자, div에다가 이건 모르셔도 돼요. 보더가 뭐예요? 보더는 그냥 외곽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외곽선의 두께.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패딩 탑 100픽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박스, 이게 얘를 박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엘리먼트가 박스예요. 박스의 안쪽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 레프트를 50픽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되겠죠. 패딩 라이트를 10픽셀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뭐겠어요? 패딩 버텀 500픽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100, 여기는 50, 여기는 10, 여기 공간은 500. 자, 근데 이거를 한 큐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될라나? 이거를 패딩으로 바꾸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그거예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다시 한번. 얘가 맨 처음 4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탑. 얘가 뭐예요? 라이트. 얘가 버텀. 얘가 뭐예요? 레프트. 자, 이거를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예요, 여러분. 패딩. 자, 패딩은 뭐냐면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풀리죠? 요 안에 공간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진 라이트를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진이 뭐예요? 여백이죠? 이것도 여백이에요. 근데 뭐다? 얘는 박스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여기에 지금 마진 라이트에 의해서 얘가 이 녀석을 50픽셀 밀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글 써볼게요. 그럼 글이 여기 나오지 않고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왜 여기 나오죠? 여기에 얘한테 뭐 걸려있어요? 이게 걸려있으니까 이거를 줄이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진 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 좌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이렇게. 자, 이게 끝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마지막 설명. 네, 요거. 자, 이 패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패딩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너무 삭막하게 딱딱 맞잖아요. 그쵸? 요 안에 여백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을 다 다 10씩 줘도 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딱 봐도 뭐가 들어간 거예요? 패딩이 들어간 거겠죠? 얘는 뭐예요? 마진. 얘가 여기를 바깥쪽으로 밀어내잖아요. 얘한테 이 파란색에 뭐 들어갔어요? 마진. 얘는 뭐다? 패딩. 네. 자, 다 같이. 자, 요거 여기서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컨트롤을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 검지로 T를 눌러보세요. T. 이걸 누를 때마다 이게 새 탭이 뜰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컨트롤 W. W는 중지로 누르세요. 중지. 자,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컨트롤 T를 막 누르면 어떻게 돼요? 탭이 막 생기고 컨트롤 W 누르면은 탭이 막 꺼져요. 자, 됐죠? 자,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이제 B, N,
bnx.oa.gg 주소 띄워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이미지를 가져와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거 해볼까요?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 주소 복사. 이미지 복사 아니에요.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아니에요. 꼭 이미지 복사. 옆에 알파벳 O가 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컨트롤 V, 엔터. 다시 한번 컨트롤 T, 컨트롤 V, 엔터. 네, bnx.oa.gg. 자, 주소 못 친 이거 보세요. 주소 못 치신 분은요. bnx.oa.gg. 네, 여기서 자 주소 복사한 다음에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이트 안에 있는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이런 폴더가 아니네. 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파일명이고 얘가 뭐예요? 폴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 부모 폴더죠.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런 파일명의 이미지를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뜻인데 얘를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g 탭 하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다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src는 뭐의 약자냐면 소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소스 파일이 어디 있는 거냐? 네. 이런 걸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자, 그리고 잘 보면 아시겠지만 br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열고 닫고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하나짜리. 이미지는 닫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너비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 너비가 있죠. 이미지는 나름의 고유 너비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미지의 너비를 제가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이미지의 너비 분명히 제가 너비 바꿨어요. 너비를 30픽셀로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높이까지 같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는 나름대로 비율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한쪽 면만 바꾸면은 나머지 면은 자동으로 비율에 맞게 바꿔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우클릭해서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우클릭해서 검사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이미지가 나름대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없애볼게요. 이미지 없애면 뭐다? 그냥 자기 사이즈가 나오는 건데 제가 분명히 이미지의 높이만 줄여볼게요. 높이만 100픽셀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비도 그의 비율에 따라서 나오죠. 물론 여러분이 뭐다? 너비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비율이 깨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미지를 제가 2개 썼어요. 자, 그랬더니 이미지가 옆에 나왔네요. 그렇다는 건 이미지의 디스플레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라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었으면 어떻게 나왔다? 당연히 이렇게 나왔겠죠. 네, 됐습니다. 이미지였어요.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depen.io/pen. 자, 이 주소를 못 외우신 분은 외우세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저처럼 컨트롤 T를 눌러서 새 탭을 열고 바로 codepen.io/pen 엔터를 쳐서 이걸 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면 또 새 탭이 뜨죠? bnx.oa.gg. 얘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주소 복사. 자, 보세요. 이미지는 뭐냐면은 제가 해볼게요. img 탭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게 있었죠. 바로 br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div는 열고 닫고가 있고요. a도 열고 닫고가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아티클도 열고 닫고가 있는데 하나짜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싱글 어쩌고 뭐 그런 건데, 네, 그러면 하나짜리 태그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네,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고 있는데 그냥 네, img 보세요. 자, img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img가 열고 닫고가 없다는 게, 그쵸? 얘는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고 닫고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가둘 텐데 br은 이게 하나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자식을 둘 수 없는 태그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다? 자식을 둘 수 없는 엘리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src 보이나요? 여기가 뭐냐면은 소스예요. 소스.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요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건 좀 어려워요. 요건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누르시고 여기에서 우클릭 누른 다음에 요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요거 보시고서 거의 2초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디스플레이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죠? 디스플레이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블럭 아니면 인라인 블럭밖에 없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미지가 만약에 블럭이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한 줄에 무조건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죠? 이거 수시로 보세요. 요거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 블럭은 뭐다? 너비가 최대한으로 늘어난다. 인라인 블럭은 뭐예요?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얘는 뭐예요? 글자하고 얘는 블록화죠. 얘는 뭐예요? 무조건 한 줄 혼자 쓰고 얘는 뭐예요? 최대한 여러 개 나오고. 얘는 뭐다? 스스로 정리라고. 얘는 뭐예요? 부모에 정렬되고. 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이미지에다가 제가 보더를 한번 줘볼게요. 보더는 뭐냐면은 네,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런 거예요. 네, 외곽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제가 너비를 100픽셀로 해보겠습니다. 200픽셀로 해볼게요. 300으로 해볼게요. 400으로 해볼게요. 400.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너비가 400이 된 건 오케이인데 높이가 왜 다르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너비 높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비를 빼도 알아서 너비 높이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이미지 고유 너비 높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위드가 너비인 거 아시죠? 네. 너비를 300으로만 고치면은 희한하게 높이까지 같이 줄어들죠. 그건 뭐냐면은 이미지 내부에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너비만 고치면 어때요? 높이는 그 비율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오토예요. 이 오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이거를 억지로 300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되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억지로 300으로 하면 오토예요. 그러면 어때요? 높이는 그 비율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오토예요. 이 오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이거를 억지로 300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되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되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억지로 300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되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그래서 이미지 다룰 때 팁이에요. 너비만 주세요. 너비만. 높이는 알아서 되도록. 혹은 뭐다? 이것도 가능해요.
높이만 주세요. 높이만 주면 어떻게 되죠? 자, 높이를 줄여볼게요. 높이만 주면은 또 너비도 그에 비례해서 됩니다. 자, 이게 이미지였고요. 네. 좀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bnx.oa.gg 들어가서 우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복사해서 img 탭.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이미지였습니다. 자, 인라인에는 마진 패딩이 작동 안 한다. 이거는 자,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인라인 엘리먼트가 뭐죠? A예요. A. 여기다가 안녕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A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그다음에 보더 10픽셀 솔리드 그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패딩 탑 40픽셀. 뭔가 이상하죠? 이게 패딩 탑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걸 뚫고 올라가면 안 되고,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대한 그림은 이거잖아요, 그쵸? 이 외곽 라인에서 패딩이 40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기본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근데 인라인은 뭐다? 인라인 블록하고 똑같은데 패딩 안 먹어요. 이상하게 먹어요. 자, 너비도 해볼게요. 너비 100픽셀 하면은 넓어져야 되잖아요. 안 넓어집니다. 그렇죠? 높이 해볼게요. 높이 500. 자, 다음 마진도 먹긴 먹는데 이상하게 먹어요. 마진 탑 하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근데 이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승격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다 먹습니다. 끝이에요. 다시 한번 A에다가 나 너비나 높이나 뭐 마진이나 패딩 주고 싶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인라인 블럭으로 승격 시킨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끝.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게 아니죠. 이걸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는 다 복사하겠습니다. 이미지 복사해서 다 지워요.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DI에서 꼭 들어가야 돼요? 가끔 소스 볼 때 저기 없을 때도 있어. 얘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인라인은 스스로 정리를 못 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정렬돼야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저 선배 앞에 A 붙은 경우는 뭐예요? 네? 요거요? 아니요. ING가 앞에 A가 붙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생각하시는 네. A가 링크인 건 아시죠? 네, 얘를 감싸면은 뭐 이미지 클릭하면 어디 링크로 A가 아니라 LII L 그런 거죠. 이거요? 이런 거? URL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잘 알아봐서 물어볼게요. 네. 자, div 밑에 있는 이미지 이게 자식인 건 아시죠? 네. 이거를 왜 하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야 너비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div에다 보도 한번 칠해볼게요. 10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면은 이 div 안에 있는 글자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게다가 몇 개예요? 여기 엔터 쳤으니까 11개겠죠? 걔네들 어떻게 한다? 죄다? 네, 센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쓰면 되죠? br 쓰면은 끝났죠? 요거를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띄우려면은 mbsp, 요게 글자 띄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이게 띄어쓰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띄우려면은 br이 뭐예요? br이 줄바꿈이잖아요. br 줄바꿈을 많이 하면은 네, 여러분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111 111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엔터를 많이 치면 많이 띄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띄어쓰기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띄어쓰기가 뭐예요? 요거죠? 네, br이 뭐예요? 줄바꿈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거. 뭐야 얘는. 다시 한번. 얘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 BR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BR이 없으면은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둘 다 글자니까 한 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거 써도 돼요. 얘는 블럭 엘리먼트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줄이잖아요. 그럼 얘랑 섞일 수가 없겠죠.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잖아요. 얘가 블럭 엘리먼트잖아요. 디스플레이 블럭. 디스플레이 블럭은 뭐예요?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쓰죠. 그런 것 때문에 얘랑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진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마진 30픽셀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지금 전후적으로 막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만 하면 돼요? BR 하나 쓰면 되죠. 그러면은 BR 안 쓰면 어떻게 된다? BR 안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BR이 줄바꿈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div 이렇게. 그러니까 div가 뭐예요? 이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쓰죠. 그러면은 얘 혼자 한 줄을 다 쓰는 거고 얘 혼자 한 줄 다 쓰니까 한 줄 두 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3개, 두 번째 줄에 3개. 보이시나요? 첫 번째 줄에 3개, 두 번째 줄에 3개. 이런 식으로. 그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펜 새로 하나 띄우고 이미지는 복사할게요. 이미지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뭐야, 날라갔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미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가운데 정렬하려면 뭐예요? 부모를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그 부모가 이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죠? A는 인라인 블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될 텍스처 라인 센터 줘도 얘가 가운데로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좀 넓은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div. 얘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옆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다 텍스처 라인 걸면은 끝납니다. 해볼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펜 새로 하나 띄우고 이미지는 복사할게요. 이미지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뭐야, 날라갔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미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가운데 정렬하려면 뭐예요? 부모를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그 부모가 이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안 되죠? A는 인라인 블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될 텍스처 라인 센터 줘도 얘가 가운데로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좀 넓은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div. 얘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옆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다 텍스처 라인 걸면은 끝납니다. 해볼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div 안에 있는 이미지에다 뭘 걸어요? 마진 30 걸면 끝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한 줄에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BR 써도 어떻게 된다? BR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BR 안 쓰고 하려면은 또 이제 블록 요소에다가 가두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없이 패딩만, 이미지에다 패딩 주시면 안 돼요. 네, 자, 해볼게요. 자, 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미지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섹션 6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하나하나 탑승시키는 거예요. 좋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섹션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 섹션에다가 한번 마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div, 두 번째 div, 세 번째 div, 네 번째 div. 자, 섹션 안에 있는 이미지는 너비를 100으로 초기화 시켜볼게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섹션에 걸려있는 마진을 제가 살짝 죽여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섹션 밑에 있는 뭐가 있다? 섹션 밑에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은 섹션에다가 제가 패딩 탑. 자, 지금 여기 들어있는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보더 10픽셀 솔리드 그린으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섹션이 지금 요만큼 돼 있잖아요, 그쵸? 섹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섹션과 이미지 사이에 여기 여백을 주려면 누구한테? 섹션한테 패딩을 주면 되겠죠. 패딩 탑 50픽셀. 그러면 어디가? 여기 50픽셀 생기잖아요, 그쵸? 이번에 패딩 레프트 50 하면 어디 생겨요? 여기 생기죠. 패딩 버텀 50픽셀 하면 여기. 네. 패딩 라이트 50 하면 여기 생기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레드 없애볼게요. 레드 없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이거야 이제. 자, 여러분 이게 인라인 블럭이라는 거 아시죠? 인라인 블럭 정렬하려면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정렬 못해요. 인라인 블럭은 스스로 정렬 못하고 뭐다? 부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뭐 주면 된다? 텍스처 라인 센터 주면 되겠죠. 절대 여기다 주면 안 돼요. 해보겠습니다. div는 텍스처 라인 센터다. 그럼 요거 됐잖아요, 그쵸? 이게 두 줄로 나눠야 되니까 div를 두 개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뭐만 하면 된다? 이 그림만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저 지금 뭐 썼어요? 패딩만 썼어요. 그리고 이런 패딩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쓰면 안 되죠. 이런 거. 정말 저는 패딩만 쓰고서 네 여기 사이에 여백을 줬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이걸로 이으는 게 좋아요. 띄어쓰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것도 순서에 맞게. 이게 뭐예요? 가장 외벽에서 네 가장 이제 바깥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그 안에, 얘가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섹션 만들고 그 밑에 div를 10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이게 자식 선택자, 섹션의 자식으로 div 10개 탭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너비 100픽셀 아니다, 높이 아니다, 너비는 어떻게 할까요? 30%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0픽셀,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 자, 높이는 아직 퍼센트가 안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자, 인라인 블럭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라인 블럭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30%는 뭐예요? 전체의 30% 말하는 거고. 네, 이해되시나요? 이거 50% 해볼게요. 뭔지 아시죠? 전체의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15 면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하면 뭐예요? 얘네가 지금 인간적으로 탁탁탁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 뭐예요? 요거 여러분이 다 엔터 친 결과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면 뭐다? 딱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선택하죠. 자, 그러면은 자, 섹션 밑에 있는 div 중에서 nth child. 자, 이 n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n빵 할 때 그 n이에요. n번째 녀석, n번째, 즉 몇 번째? 1번째.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고. 자, 여러분이 하나 더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 이 쉼표 기준으로 해서 2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우리 쉼표는 배웠죠? 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이 첫 번째만 요거를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irst child. first child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second child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다? nth child 2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nth child 2 하면 뭐겠어요? 두 번째겠죠? 자, 그 다음에 자, nth last child 이건 뭐예요? 뒤에서 두 번째. 그럼 nth last 1은 뭐예요? 네, 이거는 좀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last child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nth child 2. 자, 이렇게 하면 몇 개 선택되죠? 한 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스펜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좀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last child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nth child 2. 자, 이렇게 하면 몇 개 선택되죠? 한 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스펜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거를 div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div 중에서 첫 번째 누구죠? 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빵명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섹션의 자식이면서 div여야 돼요. 그런 거 만족하는 거 되게 많죠?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몇 번째 자식이어야 돼요? nth child잖아요. 몇 번째 자식? 이 th가 몇 번째라는 거 아시죠? 네, 몇 번째 자식이에요? 첫 번째. 자, 그럼 맞춰보세요. 섹션의 첫 번째 자식은 누구죠? 스페니의 div예요. 그쵸? 그니까 자, 섹션의 첫 번째 자식이면서 div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잘 보세요. 요거를 제가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지우면 보이시나요? 자, 이거 지우면 뭐예요? 나 태그는 상관 안 하지 않을 테니까 섹션의 첫 번째 자식이기면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까지는 뭐예요?
첫 번째 자식이어야 되고 태그도 뭐여야 된다? div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길면 길수록 뭐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네,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2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다 칠할게요. 어떻게 한다? 4 6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게 만약에 200개 있으면 저 100개는 쳐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2의 n승, 그러니까 n승이 아니죠. 2의 배수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n에다가 여러분 그거 넣어보세요.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보세요. 자, n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참고로 이게 곱하기잖아요. 그쵸? n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0은 0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한마디로 말해서 2, 4, 6, 8 쭉 2, 4, 6, 8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뭐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대신에. 그럼 3에는 뭐겠어요? 3의 배수겠죠. 자, 그러면 짝수는 했는데 홀수는 어떻게 하죠? 2n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저 요거랑 요것만 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거랑 이것만 할까요? 여러분 얘가 뭐예요? 1 얘는 뭐죠? 6이죠. 다시 한번 1, 2, 3, 4, 5, 6 어떻게 하면 1하고 6하고 같이 선택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있죠? 그 다음에 6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줄일 수 있을까요? 1하고 이거만 하나 쭉 짝수 번째 다 칠할게요. 어떻게 한다? 4 6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게 만약에 200개 있으면 저 100개는 쳐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2의 n승, 그러니까 n승이 아니죠. 2의 배수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n에다가 여러분 그거 넣어보세요.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보세요. 자, n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참고로 이게 곱하기잖아요. 그쵸? n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0은 0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한마디로 말해서 2, 4, 6, 8 쭉 2, 4, 6, 8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뭐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대신에. 그럼 3에는 뭐겠어요? 3의 배수겠죠. 자, 그러면 짝수는 했는데 홀수는 어떻게 하죠? 2n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저 요거랑 요것만 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거랑 이것만 할까요? 여러분 얘가 뭐예요? 1 얘는 뭐죠? 6이죠. 다시 한번 1, 2, 3, 4, 5, 6 어떻게 하면 1하고 6하고 같이 선택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있죠? 그 다음에 6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제가 div를 100개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공교롭게 지금 뭐 나왔다? 지금 제가 너비를 어떻게 했어요? 너비를 15%라고 해서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그러면 자, 저는 여기를 계속 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몇 번째? 첫 번째. 얘는 여섯 번째. 얘는 몇 번째예요? 11번째. 얘는 몇 번째? 16번째. 얘는 뭐예요? 21번째. 얘는 여러분 만약에 5, 10, 15, 20 이런 거 쓰면 뭘로 끝낼 수 있어요? 5n으로 끝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1, 6, 11, 16, 21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5n으로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5n 플러스 몇이죠? 1. 한 번에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 자, 네. 요거 이제 아이고 지울 필요는 없죠. 네. 이제 NTAG 차일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거 만들어 볼게요. 자, 7개니까 섹션 곱하기 div 7개. 자, 해볼게요. 자, 섹션 밑에 있는 div는 높이가 1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 그 다음에 너비가 15%,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잠깐만요. 하나, 둘, 셋, 10, 한 2%. 그 다음에 저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요.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아니죠? 왜 아닌지도 아시죠? 네. 섹션에다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nth child 2,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주, 오렌지.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2, 3, 빨주, 노. 그 다음에 초, 파. 마지막은 퍼플인가요? 문제에서 제가 남색을 인디고라고 썼나? 아, 네이비를 했죠. 자, 이제 요거를, 이게 한 줄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13. 아이고, 됐죠? 자,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7n 플러스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할 때 이거 붙이지 마세요. 이거 다 띄세요. 더하기 주변에는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n에다가 0 대입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2죠. n에다 1 대입하면 뭐예요? 9, 그러니까 2, 9. 어렵네요. 2, 9. 아무튼 네, 16. 그쵸?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7n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패턴이 나오죠. 잠깐만, 7n 플러스 7? 뭐 이상한데? 잠깐만요. 7n 플러스 7이면 이거랑 똑같네요. 갑자기 이렇게 헷갈리지? 아, 그러면은 얘는 7n 플러스 1이네요. 아, 그쵸.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죄다가 레드로 해놨으니까.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코딩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무슨 언어를 배울지 알아봐야겠죠?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알아볼 각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본적으로 서버 구조나 www가 뭔지, 웹표준이 뭔지 이런 복잡한 개념은 빼고 시작할게요.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발에 관심이 생기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선 웹 개발에는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앞단,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개발하는 역할을 가지고요. 백엔드는 서버나 DB 구축 등의 눈에 안 보이는 로직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디자이너니까 프론트엔드와 약간은 밀접하겠죠? 그 중에서도 코딩을 처음 접하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퍼블리싱 중 HTML, CSS 위주로 알아볼게요. 추가로 러닝 커브가 약간이 아니라 꽤 높은 자바스크립트는 역할만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흥미를 떨어뜨리기 아주 좋은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HTML, CSS만 제대로 알아도 디자이너로서 충분히 코딩하는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웹 퍼블리싱 3개의 언어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을 알아볼게요. HTML은 뼈대와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을 넣어, 버튼을 넣어, 이미지를 넣어 이런 식이죠. 태그를 통해 특정 기능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뼈 캐릭터로 비유를 했죠. 그리고 CSS 같은 경우는 그 뼈에 살과 옷을 입히는 머리색은 어떤지, 살은 어떤지, 뚱뚱한지, 긴지, 색깔은 어떤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CSS입니다. 크기를 키우고 컬러를 넣고 위치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뇌로 비유를 했는데요. 인터랙션을 위한 언어로 사용됩니다. 클릭이나 스크롤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거죠. 땡땡 했을 때 땡땡 해라. 이걸 클릭했을 때 팝업이 떠라. 로그인 실패했을 때 이런 토스트를 나타내라. 아니면 반복적으로 땡땡 해라. 이런 식의 조건문이나 반복문, 기타 등등의 언어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언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언어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모습을 짜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작업의 효율이 달라지거든요. 사용성과 미적인 부분을 중시한 디자이너와는 다르게 개발자들의 역량은 효율성입니다. 유능한 개발자 한 명이 개발자 1000명 역할을 한다는 전설 썰도 있죠. 아무튼 각 언어 간의 역할을 알았다면 디자이너에게 가장 잘 맞는 HTML과 CSS 언어를 배워볼 텐데요. 그 중에 HTML부터 문법과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